블루캅 트리니티 등장 전까지는 이 기간트렉스의 공격을 제대로 받아낸 메탈 카드봇이 없는데 제대로 힘겨루기 하듯 이렇게 받아내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기간트렉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타라이징 캐논! 그대로 기간트렉스를 밀어버리면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카드봇 S 블루캅 트리니티! 메탈 카드봇 S의 주인공 블루캅 S가 합체한 모습입니다. 이 메탈 카드봇 시리즈 최초의 합체 로봇이고요. 그 모습도 너무 멋있어서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란 그런 메탈 카드봇입니다. 그래서 발매는 2024년 11월 28일 처음 발매가 시작됐고요. 가격은 판매가 기준 67,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SAMG 엔터테인먼트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패키지를 살펴봐야죠. 블루캅 트리니티에 합체되어 있는 모습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준이 없네요. 그냥 플레임 노바 때도 그렇고 이제 분리되어 있는 비클들을 옆에다 배치하는 것 때문에 준이 옆에 없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블루캅이 경찰차이다 보니까 이제 합체하는 다른 비클들도 경찰 장갑차나 아니면 경찰 버스 이런 차량들이 합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뒷면도 좀 살펴보면 블루캅 트리니티가 멋지게 포즈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웨폰 카드인 이 블루 건소드도 굉장히 멋있어서 이거 꽤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럼 오픈해 보도록 할까요? 오픈! 짠! 역시나 거대한 블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웨폰 카드 다리 사이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블루캅 본체, 그리고 웨폰 카드, 그리고 매뉴얼 들어가 있는데 매뉴얼이 책자 형태가 아니라 커다란 2장짜리더라고요. 그래서 블루캅 트리니티 이미지가 있는 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번호가 시작이 됩니다. 개봉 후에 뭐 웨폰 카드 어떻게 움직이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리는 어떻게 하는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웨폰 카드 블루 건소드! 앞에는 블루캅 트리니티의 요 메탈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 메탈 카드 뒷면은 그 엠블럼이 멋지게 코팅이 되어 있네요. 해서 블루캅 트리니티가 이제 블루 건소드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이게 본체죠. 이 상태에서 바라보는 방향 왼쪽으로 칼날이 접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펼쳐주는데 끝까지 이렇게 일자로 펴지고 칼날의 끝부분만 반대로 돌려서 접어주면 블루 건소드의 건모드 완성! 이 접혀져 있는 부분이 총구가 되어서 이제 강한 빔을 발사하는 스타라이징 캐논을 발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칼날을 펴주고 뒷부분에 접혀져 있던 프레임을 펼치고 역시 손잡이도 펴주고 그대로 접혀져 있던 칼날을 전개! 가운데로 잘 맞춰주면 검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고 펼쳤던 프레임도 접고 양옆에 코팅 파츠 전개! 블루 건소드의 소드 모드 완성! 거대한 대검 형태의 무장입니다. 이 상태에서 필살기인 갤럭시즈 퍼니셔라던가 상대방과의 근접 전투라던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칼날 끝부분부터 파란 색깔 라인 아니면 금색깔 포인트 등등 여러 가지가 보이고요. 이제 별 모양의 무늬까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죠. 양옆에 장식은 금색 코팅이라는 것도 이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있다면 뒷면은 좀 아쉽다는 거. 뒷면까지도 전체가 다 반대쪽과 동일한 디테일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거기까지 힘들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블루캅 트리니티와 비교하면은 허리 이상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 길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사이즈를 재보면 22cm 나오네요. 손잡이 끝까지. 자, 그럼 블루캅 트리니티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와우, 진짜 멋있게 디자인 되긴 했습니다. 진짜 여러모로 충격적이기도 한데 완성됐을 때 비클일 때의 모습이 거의 없잖아요. 보이는 바퀴도 거의 뭐에 가려져 있던가 최소한만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블루캅 특유의 그 파란색과 금색 포인트, 흰색 등등등 주력으로 쓰인 컬러들이
다 쓰인 모습이죠. 대신에 백팩 쪽에는 블루로더의 앞부분이 버스의 앞부분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거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 보이고 사이즈도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박스에서 꺼냈을 때 좀 작업해 줄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날개가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을 거예요. 완전 평면처럼 되어 있을 건데 이거 한 클릭 뒤로 후퇴시켜 주고요. 이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아마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이걸 한 클릭 뒤로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이 블루캅 트리니티의 완성인 거죠. 일단 사이즈를 좀 재볼까요? 몇 센치일까요? 엄청 큰데 머리까지 딱 30cm, 어깨까지도 30cm. 역시 상당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메탈 카드봇들이랑도 비교해봐야죠. 먼저 블루캅 S! 몸통이 되는 블루캅 S입니다. 이제 이거는 별도 상품이고요. 뭐 골반 정도까지 오네요. 허리 위까지도 못 올라가고 딱 고관절 정도까지 되는 사이즈. 이 정도 크기 차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블루캅 트리니티가 되어 처음 싸웠던 상대 기간트렉스. 이쯤 되니까 화면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기간트렉스도 실 제품이 원체 사이즈가 큰 편이라 꽤나 비교가 되겠구나 했는데 블루캅 트리니티 쪽이 덩치는 더 크네요. 어깨 양옆 넓이가 훨씬 커요. 그리고 다음은 블래스트레인. 블래스트레인이 크긴 큽니다. 다시 봐도 참 크네요. 블래스트레인 리뷰 때도 느꼈던 거지만은 블루캅 트리니티도 충분히 크거든요. 상당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는데 화면 이렇게 또 가득 차버리네요. 그리고 최종 보스이자 전직 상관 플레임 노바. 비슷합니다 둘이, 그죠? 머리까지는 딱 이제 비슷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네요. 가슴 따뜻해지는 화면 가득 차는 3인방의 원샷 이상 놓기에는 화면이 잘릴 것 같다 싶지만은 기간트렉스까지 어떻게든 넣어볼까요?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블루캅 제외하고 다 빨간색이었네요. 정작 리뷰할 때는 다 빨간색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정도로 이미지들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머리 자체는 제대로 블루캅의 형태 잘 이루고 있고요. 블루캅 특징 중 하나가 이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상에서 진짜 모자여서 이거 벗겨져요. 가끔 넷머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이 헤드의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그냥 블루캅 S 때랑 되게 비슷한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고 귀가 날개처럼 되어 있고 눈 부분은 클리어 바이저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파란 색깔 턱 라인까지. 대신에 블루캅 트리니티는 그 클리어 부분이 귀의 날개까지 이어져 있기도 하고 턱 라인도 제대로 각졌고 중앙에 금 색깔 디테일도 생겼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모자 자체의 금색깔 포인트도 늘었죠. 확실히 좀 더 강화됐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눈매도 잘생겼어요. 날카로운 눈매. 역시 로봇은 잘생겨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그리고 가만 보면 머리 뒤쪽으로 음각으로 글자가 파여 있습니다. 트리니티 시스템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밑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적혀 있긴 한데 무튼 이런 글자 포인트 좋다. 그리고 몸통, 가슴 장식이랑 목 주변 파츠가 전부 다 맥기 코팅이 되어 있다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네, 굉장히 반짝반짝한 포인트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 아주 좋고요. 확실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 확 하고 담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하고 주목이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거기다 이 장식의 디테일도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정중앙부는 클리어 같은 걸로 되어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 상에선 좀 약간 무지갯빛 같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포인트기도 해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몸통도 보면은 이제 옆구리 쪽에 블루캅 S의 바퀴가 드러나 있는 형태고 다른 부분에선 차량 형태가 거의 안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도 굉장히 멋진데 이쪽은 블루 커맨드 부분이잖아요. 양팔 자체가 이제 장갑차 부분인데 일단 다른 파란색들보다 진합니다. 굉장히 진한 파란색을 쓰고 있고요. 거기에 메탈릭 실버랑 메탈릭 골드 이런 컬러 포인트들이 더 들어가 있는 형태죠. 어깨 위쪽으로는 이 장갑차에 바퀴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 하박 쪽도 보면은 이렇게 금색 라인과 밝은 파란색이 여기 또 쓰였어요. 그래서 약간 파란색도 투톤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로봇답게 이런 각진 외형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요 바깥 라인도 그렇고 그리고 내부 디테일도 그렇고 각진 형태라든가 이런 거 좋고요. 바깥쪽은 이제 장갑차의 또 외장 부분이죠. 그래서 진한 파란색의 클리어 레드 파츠 쓰인 부분도 보여요. 반대쪽은 클리어 블루가 쓰였습니다. 약간 경광등 형태로 해서 되어 있죠. 그리고 손! 무장을 쥘 수 있게 원형 구멍이 뚫려 있는 손입니다. 그치만 이 친구 가만 만져보면 손가락이 그래도 가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손가락에도 모양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겠어요. 대신에 마디마디 가동하는 건 아니고 엄지손가락도 고정이지만 나머지 손가락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클릭 한 클릭 가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손등이 원래는 머플러거든요. 배기구인데 이게 작중에선 이제 발칸으로 쓰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 뒤쪽으로는 어느 정도 장갑차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하박 뒤쪽이 이제 문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골반 쪽 역시 멋진 스타일의 흰색과 파란색의 조합, 그러면서 금색의 코팅 파츠가 쓰였다거나 아니면은 메탈 카드 셋업할 때 나오던 이 십자 모양의 별 모양도 좀 눈에 띄네요. 가만 생각해보면은 과거에 최종 보스인 플레임 노바가 스타 가디언 시절에 뭐 십자 훈장을 받았네 어쩌네 그랬는데 이게 그 십자 훈장이려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스커트가 블루캅 S 차량의 뒷부분이죠. 그래서 바퀴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 여기 금색깔 라인도 이제 블루캅 S의 라인이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는 이제 블루캅 S의 뒷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도 일단 허벅지 중앙에 있는 메탈릭 컬러 파츠도 분할이기도 한데 외장 자체의 디테일도 심플한 듯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쪽도 그렇고요. 특히나 옆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허벅지도 움푹 들어가 있고 앞쪽도 볼륨감 있게 튀어나와 있고 그러면서도 각진 외형이 좀 독특하다, 멋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또 코팅 파츠가 사용이 됐고요. 다리 바깥쪽도 보면은 바퀴가 일부 보이긴 하나 뭐 차량의 형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각진 외형과 함께 멋진 스타일, 멋진 외형, 요게 아주 좋고요. 특히나 이 다리 바깥쪽의 컬러풀함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흰색과 파란색이 기본이긴 하나 메탈릭 골드나 메탈릭 그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특히나 정강이 안쪽에도 이런 메탈릭 그린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그대로 발목 라인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덕트 같은 디테일, 그리고 발등으로 내려왔을 때 이 코팅 파츠 쓰인 부분, 발 디자인 적당히 납작한 듯하지만 각진 외형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다가 발바닥에도 디테일이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뒤쪽 역시 로봇의 디테일들이 이렇게 종아리 뒤쪽으로 드러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백팽 역시 차량의 앞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긴 하지만 날개 자체는 꽤 멋집니다. 바퀴도 숨겨져 있고요. 이 안쪽으로 제대로 날개 또는 이런 부스터 역할을 하게끔 끝쪽에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특히나 날개 앞쪽에는 패널 라인이나 좀 더 기계적인 디테일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상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이제 기동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그럼 가볍게 가동도 살펴봅시다.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것도 공간이 적당히 나와서 편하게 고개가 돌아가고요. 적당히 숙이고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드는 게 아무래도 좀 약하더라고요. 뒤통수가 뒤에 있는 이제 변형용 관절이랑 여기 간섭이 딱 생겨가지고 크게 들지는 못한다. 그래도 볼 조인트니까 막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팔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클릭 구조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한 클릭 한 클릭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등에 있는 날개도 뒤쪽으로 접을 수 있으니까 팔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도 이렇게 위로 별도로 올라가고 팔도 덕분에 옆으로 크게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죠. 팔 회전도 당연히 이제 클릭 구조를 통해서 팔 회전도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도 90도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굽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회전도 들어가 있는데 그냥은 안 돌아가고요. 손목을 한번 앞으로 뽑아주면은 손목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뭐 적당히 원하는 데 가서 다시 밀어 넣어주면 손목이 고정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정도 움직여봤으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허리 회전. 편안하게 이렇게 스커트만 조금 씌워주면은 허리 회전이 아주 크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한 클릭 한 클릭 클릭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튼튼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커트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다리 들어 올리는 거 편안하게
90도 가까이 들어 올릴 수 있고요. 옆으로 드는 거 역시 튼튼하게 다리 옆으로 들어줍니다. 스커트 역시 좀 더 치워주면은 90도까지 제대로 들 수 있고요. 고관절 자체는 뒤로도 가동하니까 여러 가지 포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허벅지 회전도. 소리가 그냥 경쾌하네. 그리고 무릎도 역시 90도 조금 넘을 때까지 크게 움직여주는 무릎을 가지고 있고요. 발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좀 꺾이는 형태, 거기다가 변형 구조 덕분에 이렇게 발목을 뻗는 액션도 가능하죠. 대신에 이 발목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발바닥 파란색 파츠가 반대로 조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대요. 가만 보면은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 있거든요. 반대쪽은 각지게 파여 있습니다. 동그랗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동그랗게 파여 있는 게 다리 바깥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은 이 발바닥 나사에 풀어서 좌우를 바꿔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이 발꿈치 쪽인데요. 이제 변형 구조상 지금 이 상태가 정 위치가 맞거든요. 발꿈치도. 근데 혹시나 포즈에 따라서 이 발꿈치 변형을 또 쓸 수 있습니다. 하이힐 신은 듯이 이렇게 굽을 늘려주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싶거나 할 때 이 부분 좀 활용해주면은 생각보다 꽤 쏠쏠합니다. 이게 발꿈치 안 펴고 그냥 섰을 때고요. 이 상태 그대로 발꿈치만 90도 딱 펴가지고 이러고 서면 확실히 앞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되니까 혹시 포즈에 따라서 이걸 써주면 접지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는데 당연하지만 좀 무리가 있다. 대신에 이 날개를 지지대 삼아서 이게 무릎 꿇기 형태를 만드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럼 액션 포즈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적당히 다리 벌려주면서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메탈 카드봇 S 본편을 보신 분들은 좀 아쉬워할 수 있는 포인트, 이건 저도 살짝 아쉽기도 한데 블루캅 트리니티가 처음 등장할 때 이 등에다가 본인의 웨폰을 등에 딱 이렇게 수납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완구에서는 그것까지는 재현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종종 개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서 충분히 멋지게 서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블루캅 트리니티가 처음 등장했을 때 기간트렉스와 싸우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준에게 무카라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메탈 브레이스에 숨겨져 있던 힘이 발동된 거죠. 슈페리얼 도킹! 지금도 생각나네요. 일단 사이즈부터 기간트렉스와 거의 동급으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확실히 강해졌다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컸고, 그 사이에 이제 합체하는 메탈 카드봇이 없었다 보니까 그만큼 또 임팩트가 컸죠. 다가오는 기간트렉스에게 손등에 발칸을 연사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겁니다. 블루캅 트리니티 등장 전까지는 이 기간트렉스의 공격을 제대로 받아낸 메탈 카드봇이 없는데 제대로 힘겨루기 하듯 이렇게 받아내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기간트렉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타라이징 캐논! 그대로 기간트렉스를 밀어버리면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간트렉스의 강한 화염 렉스 임페르노에 맞서서 블루캅 트리니티의 강력한 쉴드 슈퍼노바 쉴드, 그 강했던 렉스 임페르노마저 다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도도 굉장히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 블루캅 트리니티의 강함을 보여주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다시 블루 건소드를 고쳐잡고 갤럭시즈 퍼니셔 하면서 기간트렉스에게 마무리를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때 기간트렉스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나 했는데 모종의 사건으로 그러지 못했는데 아무튼 멋진 장면이었고요. 기간트렉스가 봉인될 위기에 처하자 레드블리츠가 그 앞을 막아서죠. 그래서 레드블리츠 너부터 봉인시켜주겠어 하면서 싸우게 되죠. 당연하지만 이때쯤 되면 레드블리츠 힘 못씁니다. 블루캅 트리니티가 약간 규격 외의 강함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스타라이징 캐논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갤럭시즈 퍼니셔 한 방에 레드블리츠 봉인! 그렇게 첫 등장 이후에 나중에는 블래스트레인전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게 매 회마다 블루캅 트리니티로 합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합체를 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최종 병기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필요한 장면들은 항상 활약을 해줬죠. 아무튼 이렇게 블래스트레인전에도 활약을 하지만 이후에는 기간트렉스 최종전 때도 등장을 해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스펠란자오 크루가 다 한꺼번에
기간트렉스를 붙잡는 모습은 아직도 좀 인상 깊기는 해요. 이후엔 역시 최종전 플레임 노바전에 등장을 해서 또 멋진 활약 그리고 피니쉬 보여줍니다. 자, 그럼 합체전으로 되돌려 볼까요? 블루캅 트리니티 도킹 아웃!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블루 커맨드 양팔을 그대로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기본 상태에서 바퀴, 어깨 위에 바퀴 세워주고 그대로 어깨 외장 자체를 반대로 돌려버리고 접혀져 있던 이 앞유리를 펼쳐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손목을 뽑아서 180도 회전 다시 넣어주고 슬라이드로 들어가 있던 바퀴를 끄집어내고 딱 소리 날 때까지 락 걸어주고 뒤쪽으로 들려있던 차량 외장도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리고 팔과 수평을 만들고 슬라이드로 팔꿈치를 밀어 넣으면 이제 반쪽 완성!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바퀴 들고 접고 접은 거 펴고 옆으로 들고 손목 빼서 돌리고 넣고 바퀴 빼고 펼쳐져 있던 거 넣고 슬라이드 좌우를 결합하면 짠! 블루 커맨드! 다음은 블루 로더를 만들어 봅시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작업이 많은데 일단 흉부 장식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락 풀면서 내려주면 되고요. 머리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냥 한쪽으로 90도 돌려준 상태에서 머리 자체 목 프레임과 함께 들어주고 백팩을 그대로 분리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백팩 안쪽에 있는 조인트 접고 머리도 접고 날개를 90도까지 펼치면서 바퀴 부분을 뒤집어주고 반대쪽 마찬가지 락 풀면서 반대로 뒤집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잠시 둡니다. 자 그리고 허리 부분 잘 잡고 뒤쪽 스커트 잡지 말고 아래쪽 잡고 그대로 위로 뽑아줍니다. 이럼 하체가 블루 로더가 될 거예요. 당연히 다리 모아서 차렷 자세 만들어주고요. 발목 역시 수평으로 펴주고 무릎 외장을 접습니다. 하체를 뒤집어 준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90도까지 꺾어주고 다리 앞쪽에 바퀴 있는 부분의 외장을 락을 풀어서 뒤집어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리 앞쪽과 뒤쪽을 갈라서 이렇게 서로 90도로 펼쳐줍니다. 그러면서 이 펼쳐놓은 외장 자체는 허벅지 앞쪽에 락을 걸어주고 뒤꿈치 외장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을 채우고 발은 반대로 뒤집어서 위쪽을 채워주고 그리고 방금 접은 발 쪽으로 차량 앞부분 가지고 와서 머리 안 걸리게 잘 하면서 위에다가 장착! 그러면서 펼쳐놓은 날개도 접어주면서 이 안쪽 조인트끼리 또 맞춰주고 바깥쪽 조인트도 안쪽으로 다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서 앞쪽 먼저 맞추면서 결합해주고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지고 와서 결합해주고 블루 로더 완성! 자 이제 블루캅 S 남았습니다. 일단 팔이 들어가 있던 자리에 있는 바퀴, 옆구리 바퀴를 들어서 이제 구멍을 막아주고 가슴 장식을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락 풀면서 내린 다음 좌우에 있는 날개를 뒤로 접고 한 클릭 정도 장식 자체를 뒤로 한 번 더 접어줍니다. 그리고 머리가 있던 자리 이제 검은 색깔 외장을 든 다음에 등 자체를 이렇게 한번 빼줄게요. 잠시 빼놓고요. 접혀져 있던 가슴 부분, 차량의 앞부분이죠. 이렇게 앞으로 펼쳐주고 뒤쪽 스커트 안쪽에 차량 뒷부분까지 펼쳐서 이 밑으로 내려놓은 가슴 장식을 덮어주듯 해줍니다. 이때 가슴 장식이랑 사이를 꾹 누르면은 이 흰 색깔 작은 조인트가 살짝 락을 걸어줘요. 그러면서 사이드 스커트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차량 옆부분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죠. 안으로 이제 접으면서 이제 조인트들 끼워 맞추면서 이제 락까지 전부 다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제 차량의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됐고 아까 빼놓은 차량 등 뒤 윗부분이 되는 건데 아까 이렇게 뒤집혀 있던 걸 뺀 거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을 보게끔 장착! 블루캅 S 완성! 자 이렇게 분리 완료했습니다. 오른쪽부터 블루캅 S, 블루 커맨드, 블루 로더입니다. 차량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먼저 본작의 주인공 블루캅 S! 합체 전용 블루캅 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바닥면을 보면은 별도로 블루캅 S 로봇 상태로 변형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비클 전용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비클 외형 자체는 굉장히 그 디자인에 충실한 형태입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하나 달라진 거 없이 그나마 합체용 이런 조인트가 조금씩 보이는 정도?
오히려 뒷모습은 로봇 상태로 변형하는 일반 상품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뒷모습이고요. 이쯤에서 그냥 블루캅 S를 가지고 와 봅시다. 짜잔. 자, 왼쪽은 일반 블루캅 S입니다. 이건 로봇으로 변형을 하는 블루캅 S고요. 이 상태에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블루캅 트리니티 전용 비클 모드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뭐 조인트가 조금씩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가동 포인트가 좀 달라서 이런 가동 축들이 좀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이즈가 트리니티 쪽이 좀 더 작죠.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비클 모드 시의 사이즈가 일반 블루캅 S가 조금 더 큽니다.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위에서 보니까 차이점이 명확히 보이죠. 기본 형태나 실루엣, 큰 디테일들은 그대로지만 이런 합체용 조인트가 이제 있다거나 이 경광등 사이에도 이런 합체용 구멍이나 아니면은 가동하는 축이 이 앞이나 이런 유리창 앞에 좀 있다거나 이런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반 블루캅 S는 요 헤드라이트가 클리어인데 합체용 트리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네요. 그리고 옆모습도 보면 큰 틀에서의 디테일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바퀴도 사이즈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휠의 디자인이나 기본 디테일은 같은 형태고요. 그리고 뒷모습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제 블루캅 S에 발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뒤쪽 후미등 부분의 컬러링도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바닥면이야 뭐 두말할 거 없죠. 아무래도 이쪽은 로봇으로 변형하기 때문에 블루캅 S의 형태가 좀 보이는 형태지만 이제 트리니티로 합체하는 거는 합체용 구조가 보이는 형태죠. 그리고 블루 커맨드 장갑차 형태의 굳이 따지면은 경찰 특공대 같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옆모습이 장갑차 형태를 띠고 있죠. 각진 외형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바퀴도 되게 튼튼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슈퍼카를 베이스로 한 블루캅 S의 휠과는 사뭇 다른 약간 오프로드도 충분히 견디고 막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은 땅부터 차량 바닥까지 올라오는 이것도 굉장히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제대로 그 느낌 살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이고, 그러면서도 뭐 부분 도색되어 있는 이런 주황 색깔의 포인트라든가 이제 라이트의 메탈릭 실버 도색 포인트라든가 유리창 부분의 검은색이라든가 경광등도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클리어 파츠가 다 쓰였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차량의 외관 디테일들, 뭐 문의 이런 라인부터 해서 디테일, 다른 디테일들이랑 뒤쪽에 이제 배기구가 아까 발칸이었던 부분이죠. 이렇게 손이 뒤집혀가지고 잘 되어 있다거나 바닥을 향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바닥 부분은 이쪽은 팔 옆 부분이라서 그런가 크게 어색함 없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쪽은 경찰 버스죠. 블루 로더. 전체적인 외형도 깔끔하게 좀 이제 각진 그리고 기다란 버스 형태를 하고 있고요. 특징이라면은 블루캅 S랑 동일하게 파란색과 금색의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쭉 앞부분부터 이어져 오는 형태로 해서 뒷부분까지 되어 있어요. 사이사이에 이런 파란 색깔 라인은 뭐 두말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차량의 앞부분이 굉장히 리얼한 버스스러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트 부분의 디자인도 날카롭게 멋지게 되어 있고, 경광등 쪽은 클리어 파츠로 멋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와이퍼 부분이 너무 리얼한 너무 리얼한 디테일로 되어 있어요. 양각으로 크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버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덕트 형태의 디테일이나 트렁크 디테일 같죠? 이런 부분은 트렁크 문 같은 느낌이고, 차량의 뒷부분까지도 이런 덕트 디테일들이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바퀴도 적당한 형태, 막 과하지 않게 멋지게 그 트럭 또는 버스 그런 디테일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본 이 모든 차량은 바퀴가 다 굴러가기에 멋지게 굴리면서 가지고 놀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블루 로더 계속 보면은 윗부분이야 아까 봤었던 블루캅 트리니티의 다리 내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뒤쪽에 부스터처럼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아까 볼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집었을 때 이제 블루캅 트리니티의 머리가 수납되어 있다거나 골반이 보인다거나, 근데 내부 공간이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메탈 카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뭐 넣어 놓을 수 없나 하고 했는데 적당한 공간입니다. 따로 락이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혹시 메탈 카드만 따로 이렇게 놓는 게 싫으신 분들은 블루 로더 상태일 때 이렇게 안쪽에 숨겨 놓는 것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비클 상태도 다 살펴봤습니다. 역시 굉장히 멋지네요. 자, 그럼 다시 블루캅 트리니티로 가봐야겠죠. 블루캅 슈페리얼 도킹! 이렇게 블루캅 트리니티 완성!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카드봇 S 블루캅 트리니티 리뷰를 해봤습니다. 블루캅 트리니티가 최근에 중국에서 왕구 상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대상을 받았다 그랬나? 그럴 거예요. 진짜로 상 받은 왕구. 근데 그만큼 진짜 잘 나오긴 했어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은 그 변형 구조라든가 그런 것도 너무 어렵지도 않고 관절도 상당히 자유로운 데다가 저는 특히 저 하체 가동이나 아니면은 그 기믹들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컨셉도 아주 뭐 끝까지 경찰 타입, 경찰차, 특공대 장갑차, 경찰 버스 막 이런 것들이 한 대 모이더니 갑자기 뭐 우와 뭐지? 이런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대신에 분명 아쉬운 부분들도 좀 존재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팔 가동이 조금 아쉽다든가 무엇보다 좀 어깨 쪽? 네, 그쪽이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두 손으로 쥐는 액션이 굉장히 좀 버거워요. 대신에 블루캅 트리니티가 지금 발매한 지 이제 거의 6개월쯤 됐는데 그 사이에 유저분들이 개조한 그런 자료들도 막 있어요. 어깨 가동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블루캅 트리니티를 디자인하신 디자이너분이 어깨 사이에 보이는 이 관절축이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가공 방법이나 뭐 이런 걸 소개하신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저도 시간 나면 해볼까 싶은 그런 뭐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은 팁들이더라고요. 대신에 가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용기가 필요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만 하나같이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아무튼 만지는 재미, 찰칵 하는 그런 재미, 그리고 포즈 잡는 재미도 뛰어나고요. 같은 시리즈로 발매한 다른 메탈 카드봇 S의 다른 메탈 카드봇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포즈 잡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bab시.